혹시 지금 거울 보시면서 턱선이 흐려지고 얼굴이 처진다고 느끼시나요? 아침마다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화장품을 바꿔보셨지만 별 효과가 없으셨나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노화 관리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름과 처짐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비싼 크림을 사서 바르고 마사지를 받고 심지어 시술까지 받으시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얼굴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진실인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늙는 진짜 이유는 피부가 아니라 피부 아래 숨어있는 림프관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림프관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얼굴 속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수구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고이고 그러면서 얼굴이 붓고 처지고 칙칙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림프의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속 노폐물이 빠지면서 피부가 다시 살아나고 턱선이 살아나고 안색이 맑아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바로 이 막힌 림프의 길을 여는 노화 역전 마사지법입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천 명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하루 딱 5분만 투자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관리만 하신다면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낭비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림프순환과 얼굴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현석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얼굴 변화를 지켜보면서 노화의 진짜 원인을 찾아냈고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68세 윤정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첫 만남에서 윤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 턱 밑이 축 처져서 거울 보는 게 괴롭다고요. 화장품을 바꿔봐도 소용없고 수분크림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윤정자님의 목과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니까 목 뒤쪽 후두화근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있더라고요.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요. 얼굴에 쌓인 노폐물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부엌 싱크대든 욕실 배수구든 거기가 막히면 물이 안 빠지고 넘치죠. 목의 후두화근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얼굴 전체에 노폐물이 고여서 붓기와 처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 윤정자님께 딱 5분짜리 림프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귀 뒤에서 목을 따라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이었죠. 윤정자님은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라하셨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윤정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얼굴선이 한결 가벼워졌고 피부색도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작 5분짜리 마사지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림프 순환의 힘입니다. 막힌 길만 뚫어주면 몸이 알아서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계세요. 계속 피부 겉만 관리하시다가 효과를 못 보고 포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얼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목풀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얼굴 관리를 바꾸는 작은 실천법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얼굴 노화와 직접 연결되는 림프 막힘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증상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건 림프가 막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밤새 누워 계시는 동안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림프 순환이 더 느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노폐물이 얼굴에 쌓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퉁퉁 붓는 겁니다. 한국 피부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얼굴 부종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80%가 목 림프 흐름에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붓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72세 김미숙 님도 아침마다 붓는 얼굴 때문에 혈압 문제인 줄 알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림프 마사지를 시작하신 후로는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세안하신 후에 귀 뒤에서 쇄골까지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쓸어다려 보세요. 딱 1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아서 순환이 더 막힐 수 있어요.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편이신가요? 목 주변이 뻐근하거나 뭉치는 느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림프는 목 근육 사이사이를 따라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치면 림프도 함께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수가 얼어붙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요. 서울순환의학센터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가 목 근육 긴장으로 림프 정체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죠. 69세 이경자님도 목이 굳어서 고개가 잘 안 돌아간다며 고생하셨는데요. 후두하근을 지압해드렸더니 얼굴 부종까지 같이 사라졌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뒷목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2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목도 자주 뻐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얼굴 톤이 칙칙해지는 것도 림프 정체의 신호입니다. 림프가 막히면 피부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일본 미용생리학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요. 림프 순환이 활발한 사람의 피부 밝기가 평균 15%나 높았다고 합니다. 70세 박영수 님도 피부가 거뭇거뭇하다고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2주 동안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더니 눈에 띄게 밝은 톤으로 바뀌셨습니다.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턱선 아래를 손가락 끝으로 따라가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림프를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마사지 하시기 전에는 꼭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서 마찰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피부가 당겨지지 않고 림프만 자극할 수 있거든요. 거울 속 피부색이 예전보다 어두워 보이시나요? 얼굴선이 무너지고 처지는 현상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고민이죠.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 인대가 느슨해집니다. 얼굴을 잡아주던 근육도 힘을 잃게 되고요. 대한피부탄력학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림프 정체가 피부 인대의 탄력 저하를 2배 이상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75세의 최순희님은 턱살이 자꾸 내려온다고 호소하셨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이중턱이 신경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림프 마사지를 시작하신 후로 턱선이 뚜렷해지셨습니다. 가족분들도 얼굴이 작아 보인다며 깜짝 놀라셨대요. 귀 뒤에서 턱 밑까지 천천히 쓸어내리시고요. 입꼬리를 위로 살짝 들어올리는 운동도 함께 해보세요. 이때 피부를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올리듯이 하셔야 근육만 자극되고 피부는 상하지 않아요. 요즘 사진 찍을 때 턱선이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건 내림근이라는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얼굴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커지면서 주름이 깊게 파이는 겁니다. 한국안면근육연구소에서 60대 이상 분들을 분석해보니까 78%가 내림근 과활성 상태였다고 합니다. 66세 정혜란 님도 웃을 때마다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서 걱정이셨는데요. 올림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더니 눈에 띄게 완화되셨어요. 표정을 지을 때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셨고요. 입꼬리를 광대 방향으로 15초씩 들어 올려보세요. 하루에 3세트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눈 근육까지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거울을 보면서 입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웃을 때 주름이 깊게 패이시나요? 이렇게 5가지 신호만 알고 계셔도 얼굴 속 어디가 막혀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붓기가 있으면 림프가 막힌 거고, 목이 뻐근하면 근육과 림프가 함께 뭉친 거고, 안색이 칙칙하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턱선이 무너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제를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이제 이 막힌 길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꿔보셔야 합니다. 림프는 수분이 부족하면 끈적끈적해지면서 흐름이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종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7세 강민희 님도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2-3컵씩 들이켰대요. 그런데 오히려 얼굴이 더 붓고 다리까지 퉁퉁 부어서 고생하셨죠. 물을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바꾸셨더니 붓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컵을 30분 간격으로 나눠서 마셔보세요. 하루에 6회에서 8회 정도로 나누시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림프가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거든요. 물을 들이켜든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마시고 계신가요? 잠자기 전 3분만 목을 풀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림프 정체를 자기 전에 풀어주면 다음날 아침 붓기가 확 줄어들거든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71세 송영희님은 매일 밤 드라마 보시면서 이 동작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건너뛸 때도 있었는데 하루만 안 해도 다음날 아침 얼굴이 확실히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습관처럼 자동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손가락 2개로 귀 뒤에서 쇄골까지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10회 정도만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잠들기 전 릴렉스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해보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되 한쪽씩 집중해서 하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왼쪽 10회 하시고 오른쪽 10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실천해보신 분들은 효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동작 바로 실천해 보실까요? 웃는 표정을 자주 지으시는 것도 얼굴 근육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림근을 자주 사용해야 얼굴이 아래로 처지지 않거든요.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를 자주 지으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10초씩 들어 올려보세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자기 전 1번. 이렇게만 하셔도 올림근이 강화되면서 얼굴 전체 라인이 살아납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웃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실 때, 손주들과 통화하실 때, 친구분들 만나실 때 자주 웃어보세요. 웃음은 림프 순환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어깨와 등 스트레칭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림프는 어깨 뒤쪽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어깨가 긴장돼 있으면 얼굴 부종의 원인이 되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잖아요. 그러면 림프 통로가 좁아지면서 순환이 안 됩니다. 어깨를 앞으로 5회, 뒤로 5회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어깨를 너무 뒤로 젖히시면 안 돼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으니까 틈틈이 해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잠자기 전 1번 하시면 좋아요. 하루 3번만 하셔도 어깨 긴장이 풀리면서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팔도 같이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좋고요. 아침마다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아침 햇살을 받는 것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림프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안 좋으니까 10분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창가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햇살을 쬐어보세요.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자외선이 강한 한낮은 피하시고 아침 9시 전후가 가장 좋아요. 흐린 날에도 창가에 서시면 효과가 있어요. 구름 너머로도 햇빛은 오거든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가지시면 몸의 생체 리듬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오늘 아침 빛을 받으셨나요? 베개의 높이도 림프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림프 흐름이 막히고 너무 낮으면 얼굴로 혈액이 몰려서 아침에 붓기가 생기거든요. 적당한 높이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대략 6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가락 4개를 세웠을 때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73세 한옥수님은 높은 베개를 좋아하셨는데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베개를 낮춰서 쓰셨더니 목 통증도 사라지고 얼굴 붓기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베개를 바꾸실 때는 하루 이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셔도 일주일 정도 쓰시면 익숙해지십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같은 소재도 목을 잘 받쳐줘서 좋고요. 여러분은 어떤 베개를 쓰고 계신가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저장되면서 림프 정체가 심해지거든요. 특히 저녁에 짜게 드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양을 줄이시고요. 69세의 박정숙님은 평소에 찌개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국물까지 다 드시고 김치도 많이 드셨죠. 그런데 염분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셨더니 만성적인 얼굴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것들이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식사가 너무 짜지는 않으신가요?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도 림프 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림프를 위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신 순환이 좋아지고 얼굴 림프도 함께 개선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해요.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아침 15분, 저녁 15분으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74세 조은숙님은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셨대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얼굴 붓기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 후에는 꼭 물을 한 컵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따뜻한 물로 세안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을 방해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서 좋지 않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세안하실 때 얼굴을 문지르는 것도 자연스럽게 림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안 후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끝내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세안 후 바로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면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배가 돼요. 어떤 온도의 물로 세안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사용 자세도 림프 순환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래 보시면 목근입이 긴장되면서 림프가 막히거든요. 목주름도 생기고 턱살도 늘어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까지 들어올리세요. 팔이 힘드시면 쿠션이나 책을 받쳐서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서 목을 풀어주세요. 70세 이순덕 님도 손주들과 영상통화 자주 하시면서 목이 많이 굳으셨대요. 자세를 바꾸고 중간중간 목 운동을 하셨더니 목 통증도 사라지고 이중턱도 개선됐습니다. 장시간 보실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고개만 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이렇게 생활 습관만 조금씩 바꿔도 림프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돌도 들지 않아요. 그냥 매일 조금씩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은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시고 내일은 목 풀기를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동안관리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얼굴 겉을 직접 만지기 전에 먼저 림프의 흐름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은 풀어주고 위로 올리는 근육은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백화점 가서 몇십만 원짜리 크림 사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고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림프와 근육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금방 사라져요. 마치 기울어진 집에 페인트만 사로 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림프 순환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어떤 관리를 하시든 효과가 이상 좋아집니다. 같은 크림을 발라도 흡수가 잘 되고 같은 마사지를 받아도 지속력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노폐물이 빠져나갈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요.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림프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화장품만 바르시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붓기는 더 심해지고 처짐은 가속화됩니다.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 탄력은 떨어지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림프가 원활하게 흐르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얼굴 붓기가 빠지고 안색이 맑아져요. 턱선이 살아나고 피부톤이 밝아지죠. 주름도 얕아지고 탄력도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칭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서 귀 뒤에서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려 보세요. 아침에 세수하신 후 한 번, 저녁에 자기 전 한 번, 딱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조금 바르시고요. 손바닥 전체로 귀 뒤에서 시작해서 목을 따라 쇄골까지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10회씩만 하시면 충분해요.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 얼굴의 나이를 10년은 되돌려 줄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거울을 보실 때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붓기가 빠지고 얼굴산이 살아나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림프 순환과 뇌 건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림프가 막히면 뇌에도 노폐물이 쌓인다는 사실 아셨나요? 치매 예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 얼굴 붓기나 처짐, 칙칙한 피부색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유익하셨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